친구들 안녕. 드디어 캐리어리 돌아왔습니다. 와! 네, 드디어 저 캐리어리 복귀를 했는데요. 캐리어 복귀 기념 영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면접을 보면서 제가 받았던 최악의 질문과 그리고 저를 많이 당황시켰던 질문들을 뽑아봤는데요. 물론 면접에 가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 이러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저보다는 더 면접을 잘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면접장에서 받았던 가장 최악의 질문 먼저 말씀드릴게요. 때는 2019년 아니면 2020년 제가 한 제약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약회사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나는 이 회사는 절대 가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문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 다들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순서대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답변자부터 아주 정직하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양한 회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수한 직업도 있었고 또 군인 쪽으로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질문을 한 면접관 분의 표정을 제가 살펴봤을 때 가장 흡족해하셨던 답변은 어떤 지원자분께서 아버지의 직업이 대령이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대령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면접관 분의 표정에 미소가 싹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면접관님의 미소라든가 그 표정이 어땠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우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 자체부터 여기는 뭔가 회사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인가?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를 보면은 조금은 깨어있지 않은 회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여기는 합격해도 안 온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합격해도 안 오려고 했는데 불합격을 때려버리는 클래스. 제 인생 최악의 면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본인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 아니라 본인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되 준비해온 내용 말고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보통 본인 성격의 장단점이라던가 나의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은 다 준비를 해가잖아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꼭 한마디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해온 답변이 아닌 그냥 편하게 진짜 본인의 장단점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때 저희의 두뇌는 돌아가게 되죠. 진짜로 내 장단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안전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사고의 흐름이 잠깐 살짝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오죠. 그런데 저는 이때 제가 준비해온 답변이 아닌 그 자리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더 꼬이고 이게 수습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차라리 짜라라 연기를 해라. 일단 답변은 내가 준비해간 답변을 하시되 좀 지금 내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세요. 왜냐면 면접관님들이 내가 그 대답을 지금껏 준비해서 온 대답인지 내가 즉흥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답인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한 답변을 하시되 뭔가 표정이나 제스처, 눈동자까지 조금은 연기를 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온 답변이 아닌 즉흥적으로 진실된 나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다 아시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본인이 가장 멀다고 느껴지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와, 저는 이 인재상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보통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인재상 중에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하나를 고르고 그거에 대한 나의 사례를 들어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회사의 인재상 5가지 중에 본인이 제일 멀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한 가지 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질문은 진짜 너무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저는 머리를 굴립니다. 뭐 보통 기업의 인재상이 뭐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 뭐 열정이 가득한 인재 등등등 좀 뭔가 추상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그때 당시에 독서라는 인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일단 선택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독서를 꼽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회사의 인재상 중에 독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잘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매달 꼭 책 한 권은 읽기라는 목표를 정해서 이런 플래너 같은 거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이렇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갔어요. 와우.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당황은 했지만 조금은 슬기롭게, 조금은 잘 넘겼던 케이스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면접이 끝난 뒤에 친구한테 이런 질문이 나왔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라고 이제 공유를 했더니 친구가 와, 근데 그거 꼬리 질문 나왔으면 어떡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님은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는다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떤 것이며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답변이었다라고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보니 그건 맞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면접관이 저한테 꼬리 질문을 하셨다면 아마 저는 더 멘붕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제가 봤을 당시에는 면접관님이 추가 질문이 없어서 운이 좋은 케이스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그 해당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서 나의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가는 것은 정말 좋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회사의 인재상 중에 본인이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하나 꼽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역발상 인재상에 대한 질문도 조금은 대비를 해가면 저보다는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면접을 보면서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질문과 나를 많이 당황시켰던 질문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많이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꼭 최종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원하시는 정보가 있거나 제가 좀 더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만에 유튜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모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